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은 재택근무도 조금씩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냥 용돈을 벌면서 그 외 시간은 전업으로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남편은 평범하고 아이는 우리 세 식구만 있어서 보면 평범한데 시어머니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시집살이를 힘들게 시켜서 제가 좀 고생했었지만 최근에 회심의 일격을 날려주었답니다. 그 덕분에 남편도 예전엔 다른 사람의 편이었지만 이제는 내 편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잘못을 모두 알게 되어서 속이 펑펑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고증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옆에서는 항상 우리 아들과 잘 지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언제 결혼할까 고민해온 적이 있는데 시간을 끌다 보니 이렇게 예쁜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좋은 말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로 멋진 사람인데도 제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거래를 하게 된 후에 남편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치열하게 따라다니며 결혼한다는 제 칭찬을 해주었고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가 아들에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를 명백히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정말 영리한 사람으로 알려진 남편 앞에서는 내가 며느리로 참 좋고 예쁘다고 생각해. 너와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서 며느리를 부러워하며 여러 번 봤어. 나도 이제 좋은 며느리를 찾아본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야겠다고 칭찬을 해줬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에게도 우리 아들이 괴롭힐 때는 성심껏 지지할 테니 너를 항상 지지할 거야 이라고 했어. 결혼 전 주일은 부담스럽지 않아도 돼. 예무 등 결혼 준비를 해도 하지 않아도 돼. 요즘 세상에는 누가 그런 것을 신경 쓰겠어. 너에게만 집중해도 돼 라고 말해주며 얼마나 따뜻하게 대할지 몰라. 나는 그 말만 듣고 나는 정말 시어머니랑 참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 너무 예뻐하셔서 다행이에요. 주변에 시집살이 하는 것 보면 무서운데 난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단 같은 것도 다 생략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잘 됐다고 하고 자랑했어요. 전 진짜 시어머니가 절 좋아하는 줄 알았고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거나 하지만 친정엄마는 부인이 참 좋으시네. 근데 시댁이 할 거 너무 생략하면 나중에 책 잡혀 내 말을 듣고 예단 개념으로 기본적인 시부모님 선물은 해드려 명품 가방이랑 시계 정도는 좀 저렴한 거라도 해드려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고 시어머니를 철수까지 믿었어요. 에이,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야? 그리고 한입 갖고 두 말 하시겠어요. 더 듣고요. 주신다는데 전 시어머니께서 그럴 일 없다는 입장이셨고 아마도 그래도 되는 게 아니냐고 하셔서 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고 나중에 그 일이 불만되겠지만 책 잡히면은 너만 피곤해하겠지라며 절 타일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설마 그러겠어?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정말 결혼 준비를 간소하게 했어요. 그러던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아만, 내가 결혼을 간소하게 하라고 하는데 넌 시부모한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냐? 하다못해 어디라도 한 번은 해줘야지. 너 진짜로 그렇게 배웠어라며 뜬금포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바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다고 했으면서 어머니는 자꾸 난 남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남들 보기에 창피해 아들 결론이라고 말도 못하냐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시댁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바빠서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시아버지께 옷 한 벌을 선물하고 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남편은 무언가 모른 채 돈을 쓰는 이유에 대해 우리 엄마가 간소하게 하라고 했으니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고 말했다. 그냥 남편에게 속없이 뭔가를 말하지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서운하실 것 같더라고 생각해서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면 시어머니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집살이의 시초일 뿐이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올가미에 걸렸고 우리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셨어요. 지대에 가면 누구든지 저를 알아보고 저에게 자꾸 더머 작가님 며느리 아니야? 요즘 작가님은 잘 지내셨어. 안부 좀 전해드려라고 할 정도였어요. 사실 말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저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안부 전해드릴게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작가로 불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젊을 적에 쓴 글이 인정받아 입상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데에 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자신을 작가로 인식했어요. 결혼 초에는 작가로 불리는 그 호칭에 저도 친정 부모님도 속았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딱 한 달이 지나니 서서히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게 너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올 때 왜 그런 옷을 입고 오느냐? 내가 한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남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티셔츠와 청바지처럼 평범하게 입으라는 거였어요. 자켓을 입었더니 뭘 입고 나갈지 몰라서 미지근한 세미포멀 정장을 입고 나갔지만 특별한 반응이 없더군요. 또한 버스를 타고 시댁에 가는 길에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꾸준히 꾸짖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왜 택시를 두고 버스를 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아들 돈 못 버는 줄 알겠다 라는 식의 말을 들었죠. 또한 사회생활에 대한 안내까지 받는데 엄마의 갑작스러운 말을 듣는 것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았죠. 제가 웃는 것까지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코너 아저씨가 농담해서 저는 소리를 지르며 웃었더니 마트를 나오자마자도 그것불로도 말하는 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러한 웃음을 터뜨리고 싶니? 조금 놀리듯이 깔깔대면 어찌 됩니까? 웃어버리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려고요?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만하고 내 아들 얼굴에 물러야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요? 체면이라는 것도 생각 못 하나요? 시어머니가 영화 배우도 아니고 전 국민에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닌데 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피곤했어요. 초반에는 밖에서 행실이나 옷차림으로 트집을 잡더니 나중에는 시대가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지 않는 말을 하며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한 달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은근히 이제 우리 집 식구 됐는데 너도 부엉이 좀 거들어야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으면서 손님 대접받으려고 했어. 넌 처음에 왔을 때도 눈치가 없더니 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 라며 압박을 주기도 했고 시어머니나 남편이 밥을 대충 먹고 일어서길 저도 다 먹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넌 왜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해? 내가 설거지 하리 하며 남은 밥과 반찬을 다 받아내며 먹어야지. 나도 시집에서 그렇게 배웠다. 넌 나처럼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는데 나은 음식 처리하고 설거지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서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해라며 구했어요. 사실 제가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건 이미 당연시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못 잡아먹고 안달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꼭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만 나한테 본성을 드러냈고 뭔가 대놓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드러내기에는 애매했으므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은 밥을 먹어라, 설거지 해라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도 저한테 막말을 하길래 저도 어머님 남은 밥을 먹던 건 없던 거 알아요. 과거에는 하던 일이지만 요즘처럼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전에 먹던 것을 먹냐고 하는 거에 대해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고 대충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거지하다 남편이 나와서 왜 설거지하고 있냐며 부르면 돼지라고 하더니 본인이 고무장가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노려보지만 제가 그냥 무시하고 있었고
일이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좋다.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라며 말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참아내서 지금 이렇게 편한데 고마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넌 이것도 못하냐? 1년에 처 양반이랑 내 생일과 같은 말을 했어요. 기제사 2번 명절과 같은 행사를 준비할 때 제대로 해낼 수 없어서 친정에서 음식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시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등등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어요. 제가 이런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이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말을 해줬지만 나중에 결국은 남편이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저의 말을 일축했어요. 이후에는 왜 제가 나만 흉을 봐야 하는지, 내가 칭찬해주는 것만 봤는데 왜 모순을 타령하며 날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며 남편은 이유 없이 시어머니를 트집졌다고 생각했고, 점점 시댁에서는 남편이 더 앞서서 당신 어머니를 연세 두셔서 힘들 때 좀 도와주라며 자신이 일을 시켰어요. 남편의 변화한 태도에 대하여 싸웠지만 남편은 당신이 우리 엄마를 시집살이 시킨다고 모함하니까 하도 같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작가로 소문난 분이시고 인다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30년 동안 지켜온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어라며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반박하려 해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속사포를 쏟아내서 그만두었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가 자신 여자의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했어도 며느리만큼은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노래 부르셨죠. 그런 분이 왜 며느리를 못 받을까요? 잡아먹어서 안 번거로운 기색이지. 그러니 뭐 하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아니, 꽃게 보니까 전부 싫어 보이는데 아니라고 해도 시댁 문제만큼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는 남편 역할이나 아빠 역할을 잘하며 시어머니가 와도 주방에 일절 안 했고 갈수록 음식이나 제사 준비는 모두 전담했어요. 맞벌이 중에도 대부분 일을 맡았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시댁 행사 준비까지 모두 제 책임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은 면역이 생겼는지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트집을 잡고 뭐라 해도 제가 대신 일을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원했지만 아이가 있어서 헤어지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한 남편은 집에서 잘 해주었고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큰 싸움이 없어서 적당히 넘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몇 번밖에 만나지 않으니 그때만 대충 넘기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친정은 바람이 됐어요. 친정엄마가 내 아버지가 대장암이래.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암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왜 이리 불안한지라며 우는 것 같아 전화로 말했어요. 놀랐지만 진정해보니 다행히도 암이 크게 진행되기 전에 발견했더라도 생존율이 높아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친정아버지는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괜찮다 하셔서 잘 수 있다고 하셨지만 왜 다들 호들갑을 부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나 너희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내가 치료를 받으러 다닐게라고 했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통원하기 어려워져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저도 친정에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에는 항상 병원에 가서 돌봐주고 있어요. 친정은 지방에 있지만 저의 거주 지역에는 큰 대학병원이 있어서 친정아버지가 이곳에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정은 지방에서는 반드시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고 친정아버지도 몇 차례 다녀보신 결과 통원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순순히 이쪽으로 오시기로 원하셨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버지와 같이 병원에 계속해서 계셨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어려워 저가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는지 그 후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깥 사돈이 아프시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살펴봐 주어야 하지만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서울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곧 제사가 있을 텐데 바깥 사돈이 아프시니 넌 음식만 하고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찝찝해서 음식을 시키기도 싫은데 너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히 일만 하고 가라. 막말도 이런 막말이 어디 나요. 근데 미시는 것 같아도 까딱하다 잘못되면 친정아버지가 더 아프거나 생길까 항상 조마조마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굳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 안 하고 집에서 꿀잠 자니 편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친정엄마가 급히 집에 가봐야 할 일이 생겨 제가 병원에 며칠 지내면서 친정아버지를 챙겨드려야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곧 어머니 생신이니까 와서 음식 좀 해라. 그리고 넌 인사하고 식사하는 자리에는 빠지고 이 양반 나이도 있는데 너 때문에 바깥 사처럼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애들이 다 나가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 부르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는데 뒷꼬리를 당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진짜 폭발해서 대놓고 안 간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신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를 챙겨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지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병원에서 계속 켜드리다가 저녁에 애를 데리러 집에 가고 식구들을 책임지고 지수가 잠들면 다시 밤에 병원에 나가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댁 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요. 아주 못한다고 박아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를 꾸짖었어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남편에게도 여보, 지금 우리 엄마가 집에 내려가셨다는 걸 알아야지. 오빠는 버스를 운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느라 바빠서 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아버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요. 엄마가 오실 때까지는 시부모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께 중간에서 말씀드려 주실 것을 부탁했어요. 남편이 알고 있다며 직접 말씀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도 나중에 남편은 없고 누나들도 바빠서 잠시 식사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외식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 장인을 돌보느라 힘드신데 음식 준비하느라 앞으로 집밖에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외식하면 당신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그러면 되겠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직접 만들어 먹으나 외식하나 비슷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좋은 식당에서 외식하자고 분위기를 조금 살려보자며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넘겼어요. 솔직히 제가 없어도 바로 외식을 하면 속이 부글부글거렸어요. 제가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천지구만 외식할 수 있으면서 굳이 저를 부려먹은 거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외식이라도 시어머니는 전화에 너 내 생일 때는 무조건 와서 음식하고 뒷정리까지 싹 해라 이런 식으로 부르지요. 이번에 내 친구들도 며느리 솜씨 좀 보자며 다 왔단다. 사부인 이제 오셨다. 부인이 평원에 계시면 너 못 올 리도 없으니 과라라고 하는데 더라고요. 아니, 앞으로 외식하자면서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그 시한 속 내가 보이니 이걸 알지만 또 더함을 하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할만 하겠지만 그래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나를 자랑한 모양인데 친구들이 생신 때 내 음식 맛을 좀 봐보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다들 오겠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새 옷을 입고 환대해 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밖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이 도와줄 테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꽤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시어머니 생신이 시어머님 집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였다는 건데 거의 잔치 분위기로 하게 될 거예요. 제사나 명절 때는 바쁘다 보니 누락되기도 하는데 시어머님 생신 때는 조카들부터 모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지난번에 한 말 때문인지 꽤 죄송하다고 느끼더라고요. 하면서 열심히 듣겠다고 하는군요. 여보. 나 퇴근하고 나면 바로 도와주겠지만 힘들 것 같지만 준비 좀 잘해줘. 늦으면 설거지라도 꼭 도와줄 테니까 라면은 챙겨주세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친구들 핑계로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갈비랑 잡채는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조기도 몇 마리 굽고
전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라며 미역국에 소고기 넣고 기름 안 뜨게 담백하게 끓이라고 음식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손이 많이 가는 해물 요리도 얼마나 주문을 많이 하던지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데 옆에서 직원 간이 어떻게 다 색감이 별로다, 양이 적다, 왜 이건 빠졌냐고 하는 등등 속을 팍팍 긁어요. 음성이 너무 제대로 안 들린다고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했더니 갑자기 친정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아보니 친정아버지가 급한 수술이 있어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간호사가 와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지금 와야 된다네. 일단 오빠에게도 연락했고 김서방도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위급하다는데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어떡하지요? 음식도 거의 준비를 다 했겠는데 시어머니께 잘 말하고 떠나려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손님들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어디를 가려 하니.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내 친구들도 다 올 거야. 어디를 가느냐, 요. 나는 화를 내며 외출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아버지가 급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자초지정을 요청했지만 시어머니는 사부가 있는데 왜 나가느냐며 오히려 나를 남겼어요. 이, 너 정말 생각이 없냐? 남들이 오면 뭐라 할 거야? 내 생일에 며느리가 없으면 어땠을까? 이럴 때 머리가 엉망이 되겠지. 아무튼 너는 여기 머물 필요가 있어? 조용히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당혹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 상황이 더 악화돼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왜 못 가게 막고 계세요? 그냥 어머니 생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만 하세요. 진심으로 참지 못했어. 그래도 시어머니는 어른을 향해 혀를 내어 욕을 하며 최근에 술에 빠져 있느냐고 물었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알았는데 왜 밖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버릇이 심해졌냐? 내가 집안에 있는 일들을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례한 말을 하고 있었다. 마음이 급한 것에 더 들어가 보려는 여유도 없었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했다. 제가 백을 짊어지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말했다. 너는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손님들이 다 오기 전까지 모두 알려진 인사도 없이 먼저 떠나지 마라. 생일 파티가 끝날 때까지 손님들을 대접하고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나를 창고에 있는 옥상까지 이끈 것이다.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끌고 가는 바람에 가방이며 옷이며 하다못해 제 휴대폰도 못 챙기고 질질 끌려갔어요. 저는 끌려가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맨날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는 게 번뜩 생각나서 창고방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 싸움을 벌이다가 정신없는 틈에 휴대폰을 몰래 꺼냈어요. 어머님은 어디서 그런 권력에 샘에 샘솟는지 귀엽고 저를 창고 안에 밀어 넣어 두었고 손님 오면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들 오면 좋은 얼굴로 맞이하고 음식 대접도 착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부모 집에서 내려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어요.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께서 휴대폰으로 옥상 창고 문이 잠겼다고 단체 문자를 돌렸어요. 대충 시아버지부터 남편, 신부,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죠. 시어머니는 제가 휴대폰을 가져간 것도 모른 채 사람들 오면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러 어디서 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자 내려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댁은 3층이었는데 사람들이 3층으로 안 들어가고 모두 제가 보낸 문자 때문에 4층 옥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철컥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 있는 작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열쇠도 없어서 당황하며 문을 열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자 남편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결국 남편이 시댁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모양이며 옥상 열쇠를 가지고 왔다고 하여 제게 얼른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드디어 옥상 문이 열리자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르르 올라와서 제가 갇힌 창고 문을 밖에서 열어줬어요. 창고에서 나오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남편은 당신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분명히 엄마한테 문자 받고 왔거든 이라며 놀라서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 작가가 아니라 작가님, 며느리랍니다. 왜 며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며 본인들끼리 의아해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때 뒤에서 한껏 우아하게 꾸민 시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어머, 다들 왜 옥상에 모여 있어요? 얼른 내려가요. 새 아가가 음식 다 만들어서 다들 우리 며느리 음식 좀 보셔야 해요. 내려가시면 상 차려드릴게요. 라고 시어머니는 우아하고 철저히 상스러운 척해서 가증스럽게 얘기했고 저는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어서 다 포부 있겠죠.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으려 해요. 어머니는 제 모습을 가리키며 역으로 쟤를 밀어넣었어요. 생일상을 준비하던 중에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가려고 했지만 저를 붙잡고 있는데 여기 방에 가야 된다고 해도 창고문도 잠그고 옥상문도 잠갔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밝혀버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지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옥상에 가서 못 찾느니 그런 줄 알았지? 창고 문을 세게 다 닫으면 잠긴다는 건 여산일이고 난 내가 내려온 줄 알고 평소처럼 옥상문을 잠갔는데 얘가 거짓말을 하며 다른 생각을 해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은 교양이 없고 내 생일날에 이렇게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면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더라고요. 갔더니 제 평소 시어머니의 평판이 좋았고 설마 그런 일을 할까 싶었던 사람들이 제 발언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그러면 복도의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창고로 밀어넣었다고 말하는 걸 CCTV 영상으로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했죠. 안 아쉬운 이유로 현관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기했고 저는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발견하자 모두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친정어머니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장인이 지금 급하게 수술 받아야 해서 제가 연락했는데 퇴근했지. 우리 아이는 아까 전화 받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혹시 둘이 같이 오고 있나 싶어서 전화해보니 이제 퇴근하는데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주변이 조용해 그런지 그런 친정 엄마 목소리가 더 잘 들렸어요. 남편은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 휴대폰으로 옥상에 갇혔던 문자가 와서 급이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을 왜 끌고 갔고 창에 옥상 싹다 전국이 왜 전가요라며 따져 물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있든 말든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어머니가 사람들이 없을 때마다 날 구박하고 괴롭혔다고 했잖아.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떠들어봐도 믿어주지 않으니 결국에는 나도 아무 말 안 한 셈인데. 하다가 나도 이제 며느리 그만해야겠다고 하며 봤어. 남편은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고 자기가 크게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얼굴색이 변했다. 나는 계속 울분을 쏟아내었어.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오늘은 우리 아버지 대장암 수술을 받아야 된대서 음식도 다 준비해놨었는데 어머니는 내가 보고 손님을 대접하고 설거지부터 뒷정리까지 다 이해 보내준다고 해. 그날 못 가게 하려면서 이번에도 못 참아서 그냥 가기로 했어. 그러나 나를 가두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인데 이 집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천재가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요. 여태까지의 서운함이 쌓여서 울분을 토해내며 왔기 때문에 남편과 사위는 가만히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니야. 나 혼자 소리치는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라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도 다 가짜야. 너희들이 하는 말은 말도 안 돼. 소리 없이 혼자 언성을 해대었어요. 하지만
누가 그런 말을 믿겠겠어요. 지나가는 개조차도 안 믿겠겠죠. 저는 동정을 호소하려고 계속 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휴대폰이 떨어져서 살고 싶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다른 동네 어른들에게 거짓말까지 했겠죠. 라고 했죠? 사실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몰래 꺼내온 거예요.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저게 미쳤나? 어디 할 짓이 없어. 시일은 뭐하에. 그것도 남의 생일날에 저게 아주 작정하고 나 욕하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들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왜 미쳤어? 당신이 미친 거지. 사도 넣은 아픈데도 와서 음식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당신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가만 안 있었지. 라고 화를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뒤에서 쑥덕 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생일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버지가 암에 걸려 수술 받아주는데 그걸 한번 해줘.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들끓다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이야. 요즘 세상에서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며 사람을 좋은 척하다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겠어? 작가님 해주니까 대단한 줄 알았나 봐. 살아 하나 챙기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깔보며 먹여.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하는 말을 다 들어도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던져주고 오이 가방을 챙겨서 병원에 갔어요. 남편도 따라 나오더니 같이 가자며 차에 태워주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정엄마 앞에서는 새가 났어요. 전 그냥 갑자기 엄마 휴대폰이 잘 안 되지 뭐야? 그래서 이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왔어요. 어차피 퇴근하고 와도 수술 중인 것 같아서 많이 기다렸어라며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옆에 서 있었고 수술 결과를 계속 기다렸죠. 남편은 병원에서 친정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저에게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여태 오해했고 당신 말 하나도 안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이면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네. 가장으로서 내시고 말도 안 듣고 보호해주지도 못한 거 너무 미안해. 오늘부로 엄마랑 연락 끊을 거니까 이혼하자 말만 하지. 마음이 조금 나았나 봅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할 때 나는 내면이 불안해하는 것을 겁내는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지켜져야 하는지 생각했어요.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어? 당신이 오해한 게 분명 서운했지만 어쨌든 집에서 잘 해냈어. 그래서 식구들끼리 더 밀접하게 살자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당신이 아버지 역할을 잘 해줘서 안도되었어. 그래서 당신이 안심하도록 해줬었습니다. 결국 밤새 기다리지만 시아버지의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위험한 순간을 넘겼어요. 나중에 시아버지에게 물어보니 그날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도와주러 왔지만 부모님이 둘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에 미안한 마음에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건 솔직히 너무 많아서 그래요. 혼자 그게 이렇게 다 있는 줄은 더 생각 안 했어요. 증오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 편에 먹을 것 사다 줬다고 해요. 어쩌다 보니 다음 날 남편은 내가 만든 음식을 돌아오면서 들고 온 거예요. 제 입맛에는 맛있어서 친정 엄마랑 열심히 먹었어요. 남편도 미안한 마음에 못 먹었는데 난 마치 내 생일인 듯이 진짜 실해서 먹었죠. 막상 먹으면서 옆으로 세아가 그럴 줄 몰랐다고 얘기하길래 난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심해서 미안하네요. 진작 내가 미안해하는 게 억지일 수도 있어.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범도 안 알았어요. 그렇게 쓰고 살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같이 살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난 다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그 말에 내가 괜히 미안해지네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과하실지 고민하시나요? 앞으로 시댁에 가는 것이 좀 꺼림칙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며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솔직히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친정 부모님을 만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손녀도 함께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시기로 한 듯해서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일 시어머니와 취급이 완전히 같았다면 이미 이혼했을 겁니다. 당연히 신라는 역시 시어머니가 관여할 경우고요. 편하게 대화하는 거였고 둘이서 제게 돌아가며 전해주더라고요. 신들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개망신 당해서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마트도 못 나간다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혼자 이사를 떠난 거예요. 시아버지는 홀로 남았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챙겨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신은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니 라고 말했어요. 멀쩡한 사람조차 동네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든 건 너뿐이라고요. 내가 심포를 그렇게 키우면 너희 집안에도 좋은 일이 없다는 걸 모르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괴롭힐 정도로 내려도 어설퍼도 정도가 있어야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애미의 그 딸이다 싶었어요. 작은 신우도 올케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이사를 가야 했단 말이에요. 작가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통받을 정도야? 그 작가님 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때문에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책임져라며 엉뚱한 말을 하는데 보아니 시어머니가 거기서도 착한 척 사람을 좋은 척하면서 방종한 신우한테 간섭하는 것 같아. 당해보니 어떨 것 같아. 쌤통이라는 괜히 성미가 날 뻔한 시비들로 고생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신들이 이제 우리를 안 보고 살아가자. 전 시댁에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작가님, 맞잖아요. 본인들도 한 번은 당해봐야 내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엄포를 놓은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시어머니가 괴롭힌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참았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더 힘들었던 게 분명해요. 어쨌든 이제라도 시어머니의 정체성이 드러나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손절당했고 시아버지도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데 남남이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만 편을 맞추고 나머지는 완전히 손절당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어리든지 나이든지 모두 같다는 사실은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는 시댁에 가서 시달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생일과 제사날을 챙기는 것을 힘들어했었는데 이젠 명절 스트레스나 시댁 스트레스 하나 없이 지내니까 두 다리를 편히 뻗고 잠들고 있어요. 친정 아버지도 수술이 잘 되고 병도 점점 나아가고 있어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